네, 이렇게 뉴욕에서 이루어진 한미 또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을 놓고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한일 회담은 약식으로 이뤄졌고 한미 정상 환담은 48초에 그쳤는데 그마저도 윤 대통령의 비속어 표현에 묻히는 모양새입니다.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한양대 정치외교학부와 김경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좀 크게 보면 지난번 여왕 장례식에서부터 조문 관련해서도 그렇고 애초에 대통령실이 발표했던 것과 지금 계획했던 것과 좀 달라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논란인 것 같은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한미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어제만 해도 오히려 한일 정상회담은 좀 우려했습니다만 한미 정상회담은 좀 순조로울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보면은 두 차례 짧은 조우로 그쳤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측했던 대로 뭐 한미 정상회담과 한일 정상회담이 잘 시간도 충분하게 이루어졌으면 뭐 굉장히 바람직한 일인데 네. 윤 대통령이 뉴욕에서 그 회담을 해야 되는 이번에 형식 자체가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되고 한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지금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 회담을 준비하는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좀 성과를 내보려고 너무 좀 성급한 그러한 예. 그 예상치를 내놓지 않았나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정상회담을 할 것 같으면 두 명이 충분한 시간을 앉아서 밥도 먹고 네. 이렇게 하면 많은 얘기들이 오가는데 예. 이게 행사 자체가 유엔 총회고 네. 또 미국 대통령을 만난 것도 그 미 대통령이 주최하는 그런 네. 행사장에 가서 예. 만나는 거기 때문에 48초라는 것이 뭐 굳이 그 초 단위로 우리가 계산할 문제는 아니다 이래 봅니다. 네. 근데 애초에 또 15일에 발표한 거 보면 한미 정상회담 시간은 한 30분 남짓 될 거라고 발표를 했었고 물론 이제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주일 전과 좀 많이 달라서 논란이 일고 있고 또 지금 교수님 설명 중에 다자 외교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어려웠을 것이다 하셨거든요. 그럼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자 외교에서 양자 회담을 성사시키는 과정을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우선은 뭐 막판까지 조율을 해야 돼요. 특히 이제 여러 나라의 정상들이라든가 관계자들이 올 때는요. 예. 그 정말로 분 단위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무자끼리 많은 시간을 할애해 보려고 이게 좀 속이 타는 쪽에서는 만나서 대화하고 싶은 속이 타는 당사국 쪽에서는 굉장히 애를 쓰겠죠. 그러나 또 베푸는 쪽에서는 예. 또 생각이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제가 볼 때는 한 30분 정도 만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는가 봐요. 네. 그런데 이제 자꾸 실무자끼리 만나면서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그 운신의 폭이 좁아지니까 결국은 48초라도 만나서 한마디라도 던져는 거라도 합시다.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봅니다. 예. 네, 워낙 짧은 시간이다 보니 그 시간 어떻게든 활용하려고 하다 보니 조금 성급한 부분도 있었다. 어떨 때는요. 예. 얼굴 마주치는 것조차도 못할까 봐 겁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군요. 예, 그럼요. 그 외교 관계는 정말 그런 부분들이 예. 특히 그 프로토콜, 예. 의정 관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럼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도 있고 바쁜 와중에 시간을 쪼개서 만나는 그런 뭐 타임테이블이 있을 텐데 네. 이 와중에 이제 윤 대통령 행사장 나오면서 미국 의회를 두고 좀 비속어를 쓰면서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됐습니다. 이거 외교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사실 참고로 교수님이 좀 이동 시간이 있어서 상암동까지 오시느라 이 뉴스는 저희 스튜디오에서 준비하는 동안 들으시긴 하셨습니다만은, 네. 네네. 그 비속어를 쓴 자체는 결코 적절했다 볼 수 없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우리가 국내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키면 이게 이제 오히려 미 의회도 알게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 저는 이제 비서고의 내용이 XX로 자막 처리가 된 것만 제가 보고 왔는데 예. 비속어를 썼다면 절대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자꾸 거론을 하는 것은 예. 외교적으로 우리나라 국익을 위해서 좋지 않습니다. 이 지금 앵커들께서도 부적절하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자꾸 얘기를 하면 정말 미국에서도 몰랐다가 저 한국의 리더가 왜 저 모양이야? 뭐 이렇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외교란 것은 어떻게 보면 덮어줄 때는 덮어줄 줄 아는 그러한 외교고 또 그러한 대응 방식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대해서 일단 언론에서 탔기 때문에 윤 대통령도 다음에 이런 유사한 기회가 있을 때 절대 그런 행동을 하지 않겠죠. 네. 지금 교수님 말씀은 좀 국익 우선 차원에서 말씀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계속 외교 일정이라든가 좀 이런 게 삐걱거리고 있기 때문에 외교 라인에 관련해서 좀 교정이 좀 필요하다는 어떤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을 접근한다면 지금이라도 좀 어떤 점을 좀 다듬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전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이번 일정에 네. 이걸 바둑 복귀를 하듯이 이제 돌아오시면 외교 이번에 관여했던 대통령실 관계자 네. 또 현지 대사 관에 근무하는 사람들 이걸 다시 한번 바둑 복귀하듯이 해가지고 뭐가 부실했는가 이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으로 뭐 지금 대통령이 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서로가 이렇게 박자가 잘 안 맞잖아요. 예. 그럼 박자가 안 맞는 거는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 참모들이 예. 이 부분은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반성하고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지고 얼굴이 망가지는 이런 형태를 만들지 말자. 예. 저는 이번 윤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그 부분을 한번 전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예. 한일 정상 간의 만남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렵사리 만나긴 했는데 이 만남을 바라보는 양국 간의 시각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관계 개선에 물꼬를 틀 수 있을까요? 아니 뭐 우리가 저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됐다는 대통령실 관계자가 저 먼저 브리핑을 해버리고 예. 일본은 불쾌해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네. 이것도 참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일본과의 앞으로 외교를 할 때도 저는 이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번 이제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언급을 했잖아요. 예. 일본 사람들은 그거를 오히려 외교적으로는 아주 흥미롭게 바라봅니다. 예. 왜? 자기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선점을 했구나. 왜? 우리가 너무 속타하는 것 같은 예. 그런 인상을 자꾸 주니까. 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2년 9개월 만에 만남이잖아요. 이전 정권에서 망가진 한일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적극적인 아마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적 리더십이 전 많이 당겼다고 봐요. 그거는 꼭 이뤄내야 되겠다. 그래서 30분이라도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화 내용은 지금 공개가 안 됐잖아요. 네. 예. 그러나 이제 외무상이 만난 걸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고 NHK 뉴스도 다 나오고 그러죠. 예. 요미우리 신문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일본도 사실은 우리나라 관계 개선 굉장히 원해요. 왜냐하면은 북한 문제도 있고 예. 그 다음에 미국이 일본한테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가 좋아야 한미일 관계가 좋아지는데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는 미군이 주둔하는 일본, 미군이 주둔하는 한국, 중국이 워낙에 강성해지니까 이제 한계를 느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한일이 또
한국도 이제 잘 사는 나라 반열에 들어가고 네. 그러니까 일본은 워낙 또 경제력이 있는 나라니까 세 나라가 지금 잘 돌아가야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일본도 굉장히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많이 받고 있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하여튼 이번에 일본 접근한 걸 보고 저렇게 너무 속을 태우면 저 일본 사람 근성으로 봐서 예. 별로 좋지 않을 텐데 너무 이렇게 하네라는 우려도 저 개인적으로 적잖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번에 못 만났으면 더 엉망돼 버렸죠. 왜냐하면 여기서 만났기 때문에 다음에 양자회담이 가능하죠. 여기서 못 만났으면 양자회담 어려워요. 네. 네. 자, 시간은 거의 다 되고 한 1분여 남았는데 끝으로 지금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그래도 만나서 어떤 물꼬를 트인 건 다행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좀 조바심으로 비춰진 건 사실 외교라는 거는 밀고 당기기, 밀당의 과정이 있는 건데 좀 조바심을 내비친 점은 아쉽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고 우리가 이 한일 회담 성사 과정에서 기시다 총리가 좀 불쾌하다 이런 표현까지 나온 거는 일본 내부의 어떤 기시다 내각의 어떤 그런 지지율 이런 거 맞물려서 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아, 그럼요. 네. 뭐 아베 전 총리가 갑자기 사망을 했습니다만 그 국장을 하겠다 이래가지고 일본 내 여론이 안 좋아요. 네. 그런데다가 기시다는 사람은 주류가 아니거든요. 아베 총리가 죽었지만 네. 아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기시다 총리는 아베 사람들에 의해서 총리로 추대된 사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그 지평이 넓지가 않아요. 예. 예, 그래서 뭐 그런 점들이 이 아베가 지금 지지율이 30% 미만입니다. 예.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만났으니까 본인이 한국하고 외교를 전략적으로 잘하면 자기 지지를 좀 끌어올릴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을 겁니다. 아마. 네, 알겠습니다. 아까 뉴욕 현지를 취재하는 기자도 또 도쿄 특파원도 공통적으로 한 말이 한일 관계 관련해서 갈 길이 멀다, 넘어야 할 산이 높다라는 표현이었거든요. 마침 11월에 또 G20 정상회의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또 과정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김경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